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자, 정말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좀 어렵긴 한데 설치를 하고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시범 운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뭐 노래방, 클럽 그리고 집단 운동시설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대전에 약 2,000여 군데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업주분이 이 전자출입 명부 설치를 거부할 경우에는요. 이제 벌금이 300만 원이고요. 이게 집합 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문자들도 미리 포털 사이트에 앱을 통해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좀 귀찮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의 기록이 이제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시설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역학조사에 활용하고요. 4주 후에 파기한다고 합니다. 다소 불편한 감이 있지만 집단 감염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요즘에 궁금한 게 날씨거든요. 우리 저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6월인데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요. 날씨 걱정이 많은데 오늘도 여전히 덥겠죠?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번 여름은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이 앞설 정도입니다. 여전히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는데요.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70mm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1도, 아산 32도, 세종 34도로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겠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은 어떻게 나나. 걱정이네요. 흉내내는 것 같은데 말투를.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피부 관련돼서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죄송스럽고 또 부탁을 드릴 건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거, 이겨내야 될 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또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 뭐 갈증이 좀 안 나더라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 반일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반일하시다가 욕심내시죠.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가장 햇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더위와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으로라도 좀 시원함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6월 이제 초반인데 벌써 여름. 사진만 봐도 더위가 싹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시원한 사진 보내주시면 돼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오늘 좀 합이 맞았어요. 네. 그동안 뭐 꾸준히 연습한 결과. 네, 오늘은 좋았어요. 자, 또 합이 맞는 리포터입니다. 수요일 똑주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좀 똑주부니까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더위를 조금 덜 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웃음부터 나오는데 덥다 해도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끌어안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해서 저는 일단은 여름 시작하면 뭐 나는 방법이라기보다 미숫가루 먼저 들여놓고요. 그리고 많은 주부들이 그렇겠지만 지짐이라고 하죠. 네. 이불부터 바꿔요. 가슬가슬한 이불부터 바꿔놓으면 주부들의 가장 여름 나는 비법 중에 하나. 오늘 사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 미숫가루의 귀리도 좀 타고. 15공 이 정도 해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보시는 것도 좀 더위를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래 한 소절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이색 카페입니다. 흔하디 흔한 커피숍은 가라. 커피숍도 이젠 개성시대입니다. 맛만 가지고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는데요. 조금 더 독특하고 보다 이색적인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으로 승부하는 이색 카페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현장으로 똑주부 큐.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보다 이제는 더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커피값이 밥값이랑 비슷해질 거란 걸 아셨어요? 커피시장 규모가 12조 원,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도 전 세계 3위라고 하는데요.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보다는 맛, 맛보다는 개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색 카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첫 번째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머, 그렇지. 역시 과학의 도시 대전이지. 오,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구만. 뭐 요즘 웬만한 매장에선 이 무인 주문 결제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결제는 완료했는데 이 진동벨 부르시겠지 뭐. 가자. 여기까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1, 2분 지났을까요?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우리 앞에 멈췄는데?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머! 말이라면 둘째가라면 살아온 똑주부인데 제 말문을 턱하니 막더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라곤 온통 로봇 천지입니다. 요것도 재밌으라고 이게 어디 숨어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시나 보다. 어디 계신가? 저분들이 조정하는 걸까요? 여기 계신 거였구나. 아니에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로봇이 다 주문을 받고 제조하고 배달까지 해줘요. 못 믿으시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디? 놀랄 노자입니다. 어머. 요 녀석이 바로 이 집의 바리스타래요. 이 커피를 만들었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곳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페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아메리카노는 물론 에이드의 밀크티까지 무려 50여 가지 음료를 제조할 수가 있대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로봇으로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서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세 개의 메인 유닛이 하나로 뭉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심하세요. 뜨거운 음료가 도착 중입니다. 신통방통한 모습에 똑주부 당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들었지 이게 바로 로봇이 되지 뭐예요? 야, 로봇팔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커피를 그것도 로봇이 배달까지 해줘요.
요거 보고 전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어떠세요? 어렸을 때 막 2020년에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로봇 카페 이런 게 생기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제 앞에서 구현된 게 너무 신기하고 최근에 부모님이랑 한번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다 있냐 막 진짜 막 신기하다 막 커피도 드시는데 맛도 있고 진짜 깔끔하고 괜찮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 예정입니다. 대덕 특구 반도체 전문 기업에서 연구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비대면, 언택트 문화 하는데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더 익숙해지겠죠.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짜장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설렁탕 이런 대중적인 음식들을 아주 편하게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앞으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다 바꿔가는 거죠. 아니 듣고 보니까 로봇팔이 사흘 밤낮으로 사골국을 휘젓고 있고 숱한 면을 치는 요 기술까지 보여준다면 야, 더 눈이 휘둥그레지겠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로봇이 왜 거기서 나와 하셨죠? 자, 이번 이색 카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카페 안이 온통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앵무새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총 1000년색이에요. 주가 뭐예요? 카페예요? 앵무새를 보는 동물원 좀 되는 건가요? 같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 오셔서 차들도 마시고 하시면서 애기들은 동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어머머머! 올라와 앉았어. 어머 세상에. 예쁘다. 따뜻해요. 매장 안에 앵무새가 50여 마리 정도 되는데요. 차를 마시러 와도 다들 시선은 앵무새 재롱에 고정돼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잘 따르는 모습에 더 정이 가는데요. 애완동물로도 많이 분양받아 가신대요. 노래해볼까? 어머! 말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어머! 똑주부 큐! 앵무새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 왔었다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한 마리 키우기도 하면서 다른 애들도 보고 하느라 와요. 앵무새는 귀엽고 활발하고 저한테 날아오는 게 너무 기뻐요. 새 목욕하는 거 보셨어요? 특히 앵무새는 깨끗한 새로 통하는데요. 접신물만 있어도 이렇게 정갈하게 목욕을 한다네요. 애교도 많고 사람도 잘 따르는 앵무새, 팔색조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네. 일단 앵무새라는 게 좀 특수하다 보니까 접하기 어려우실 텐데 일단 놀러 오셔서 노시다 보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눈에서 하트가 뿅 발사. 너무 예뻐요. 이색 카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엔 뭐가 있나 봤더니 다들 마시라는 차는 안 마시고 뭘 그렇게 만지작 하시는 거죠? 아유, 저건 좀... 아니 여기 카페인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주인장이 인심이 아주 넉넉하시네. 저런 모습을 그대로 다 봐주시고.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카페도 맡고 공방도 맡는 공방 카페입니다. 캔들에 비누, 석고 방향제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카페인데요. 솜씨가 없어도 직접 배우면서 만들 수 있어서 이색 데이트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색 카페가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너무 뜻깊고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늘 사진 찍고 똑같이 차 마시고 평범한 걸 하다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걸 하니까 이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 석고는 그 향수를 떨어뜨리면 계속 향이 나가지고 오늘의 추억도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런데 이분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 본뜨고 있고요. 친구가 지금 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려고요. 이 손 모양을 그럼 이렇게 요 안이 요런 모습이 되겠네요? 예, 조금 힘들지만 맞습니다. 지금 안 힘들어 보이는데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할게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도. 이게 바로바로 나오네.
이 공방 카페의 메인 프로그램이 바로 손석고뜨기인데요. 알지네이트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손 모양을 취하고 바닥에 닿지 않게 붙입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흐른 후에 손을 뺀 자리에 석고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으세요?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예비 신혼부부. 그렇겠다. 둘만의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맞아요.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노모 모시고 오신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는 게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왠지 이게 뭉클해지고. 맞아요. 그간의 추억도 시간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손석고가 완성됐는데요. 오늘이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똑주부의 손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도 함께했고요. 얼마나 푹 빠져 있었나? 이 카페에 와서 차 마시는 것도 2주 정도예요.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와, 요렇게 담뿍 시간을 쏟는 게 언제였나 몰라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잊지 못할 시간, 바로 이 카페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색 카페의 향기로운 유혹이 시작됩니다. 흔히 꽉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이제는 커피 마시고 오감도 채우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의 쉼표 같은 곳,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감성을 돋게 하는 이색 카페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앞으로도 기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로봇도 만나고 새도 만나고 그 뭐 공예도 만나고 야 근데 그 아까 20분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손석고. 네네네. 근데 힘줄도 손톱이면 뭐니 다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고스란히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덕분에 챌린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마스크로도 덥다 하는데 방호복까지 얼마나들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의료진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로. 하지만 이유도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또 시부모님과 함께 와서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부부와 함께 가만히 들고 계셔야 좀 보여줄 수 있겠지. 자꾸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섬세하다. 좋다. 야,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또 시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이참에 가서 좀 효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시부모님이네. 원래는 친정엄마 모시고 먼저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시부모님도 모시고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다 모시고 가야겠네요. 네네네. 저 석고 공방 카페도 좀 가보고 싶고요. 또 앵무새 카페도 이뻐.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여력이 된다면 저도 한 마리 데려오고 싶을 만큼 정말 키우고 싶을 만큼 정말 예쁜 카페였는데 정말 앵무새가 사람을 잘 따르네요. 그렇죠. 앞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색 카페들 정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앵무새 카페 있고 공방 카페도 소개했지만 무엇보다 또 더 놀라운 건 비리비리비리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상상만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실화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에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 찾는 분들도 참 많으시던데 앞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골국을 끓이는 로봇팔 이런 숱하며 면을 만드는 로봇팔 기대가 되죠. 그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말을 좀 주인이 애 키우듯이 자주 해야 말을 빨리 배운다고 그래서 라디오 틀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 로봇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 아는 게 저 카페 오픈할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신기함보다는 저는 저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로봇 카페 가서 놀래긴 놀래던데 많이. 아니 이게 다가오는데 야 정말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게 맞아. 눈이 이만큼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지만 정보도 안 보태고. 알겠습니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명함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맛은 물론 기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재미가 좀 덤으로 같이 있다라는 것이 이색 카페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면 아마 장사도 잘 될 것이고 저희들도 좀 갈 곳이 많아져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색 카페 잘 봤고요. 이제 재미있는 퀴즈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퀴즈입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상식 올리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네.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상식도 쏙쏙 쌓아보시길 쑥쑥.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뭐 그 석고로 덕고래 챌린지까지 네. 하고 이색 카페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돌아온 이수진 리포터가 오늘의 퀴즈를 함께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로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1987년에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6.3 항쟁, 2번 부마 민주항쟁, 3번 6월 민주항쟁. 뭐 나이가 좀 드러나긴 합니다만 네. 예, 제가 그 시대에 거기에 있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6.3, 부마, 6월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제 기억에 6월 6월 내내 6월 내내. 6월 내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야. 다했고. 네. 오. 6월 내내. 역사의 산 증인. 아니 증인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어가 아니라 거기 네.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화 운동 뭘까요? 여러분 정답 고르셨습니까? 살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79년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민저항운동이죠. 6.29 선언이라는 직선제개헌 시국수습 특별선언을 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기도 하죠. 네.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9번째 개헌을 이뤄낸 역사적인 맞아요. 사건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이뤄내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도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그 마음을, 감사함을 잘 담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짚어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인지 네. 아른아른하긴 한데 그날에 그리고 그때의 뭐 일들이 저는 또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고 생생한 걸 보면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열대지방과 뉴질랜드에 분포하고요.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로 인간의 말이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이 새는 무엇일까요? 1번 앵무새, 2번 잉꼬, 3번 카나리아. 네, 떡주부 큐에서 나왔던 카페에 있던 그 정말 예쁜 새잖아요. 그렇죠. 잉꼬가 이뻤어요. 저는 이 새를 아까 키우고 싶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카나리아 키우고 싶다고. 아니죠. 만약 이 새를 키우게 되면 이 새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좀 앵두라고 지어가지고 저는 앵두야 하고 부르면서 좀 그럼요. 예뻐해주고 말도 가르치면서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카나리아 아니고요. 네. 물론 아름다운 모든 새입니다만 자, 오늘 똑주부 큐 함께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들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앵무새였습니다. 반건조지대 초원이나 숲의 나무 위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앵무과의 새로 깃털의 빛깔이 화려하고 다양한 게 특징이죠. 말을 하는 앵무새. 네. 이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두부도 없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이 언어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앵무새 뭐 갑자기 키워보고 싶다라는 것처럼 네. 이제 마술사들도 앵무새를 많이 그러니까요. 만나잖아요. 네. 아까 만나는 앵무새는 좀 작았지만 큰 녀석도 있고 한데 뭐든지 동물, 자연은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도 앵무새 키우고 싶다. 뭔가 옷에서 나올 것 같은.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예보도 있던데요. 이번 문제는 오염된 대기로 발생하는 산성비에 대한 상식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우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비를 많이 맞습니다. 비를 많이 맞으시는데 많이 맞습니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풍성하네요. 네. 우와. 가발 아닙니다. 이렇게 예, 나옵니다. 네, 머리숱 많기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 저는 한성비를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들이댈 일이야.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몸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O냐 X냐.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대기에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과 접촉하면서 pH 농도가 5.6 이하로 내려가는 비를 말하죠. 매일 사용하는 샴푸나 린스보다 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산성비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요. 네. 뭐 처음 내리는 비에는 대기에 먼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산 너무 많이 쓰셔야지. 맞지 마세요. 네. 많이 맞으면 얼굴이 커집니다. 근데 정말 제가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거는 네. 우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좀 맞는 편인데 예전에는 더더욱이 맞으면 좋았지만 지금은 예, 비는 맞지 않고 우산을 쓰시고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도 비 소식이 또 있잖아요. 네,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로 예, 숱이 많아요. 네. 그러게요. 와. 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주민 퀴즈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조선시대의 관리들의 공식적인 행차나 군대의 행진에 사용되는 군악으로 선율이 없는 악기들로 구성되는 이 음악 뭐라고 할까요? 1번 대풍류, 2번 대취타, 3번 신하위. 우리나라의 전통 군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취타대라고 그러거든요. 취타대. 예, 오. 취타대. 그러니까 전통 군악대가 취타대인데 연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대취타? 뭔가 딱 취타대? 예. 눈에 딱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면 될까요?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믿어도 되지요. 자, 시간 모두 썼고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 2번 대취타였습니다. 임금이나 귀인의 행차, 군대 행진에 사용되는 군악이죠. 무령지곡이라고도 하고요. 태평소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은 선율이 없는 타악기와 취악기로 구성됩니다.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네. 뭐 세계 최고잖아요. 네,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우리의 중요 무형문화재인 대취타를 네.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 음악. 이 국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야, 전통 국악이 세계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소리가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가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요. 네. 문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말 문제거든요. 자, 많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마지막 우리말 문제 함께 풀어보자. 3, 2, 1. 다음 중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해서 견뎌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 뭘까요? 1번 독인, 개긴, 2번 도찐, 개찐. 야, 언제나 알쏭달쏭한 우리말 문제 그리고 저도 궁금한. 좀 어감이 부드러운 걸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날도 더워지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찐짜 들어간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확 찐자 되기 싫잖아요. 찐 노래로만 하시고. 네. 네, 찐 말고 좀 부드러운 어감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아닐까. 네. 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하게 입에 붙였던 거는 사실 도찐, 개찐이었거든요. 네. 정답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독인, 개긴이라고 합니다. 윷놀이에서 유래한 독인, 개긴. 도로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서로 비슷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네, 독인, 개긴까지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만나봤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덕분에 챌린지 석고까지 네. 그리고 앵무새 만났고 로봇 만났고 와. 다양한 체험과 함께 또 즐겁게 퀴즈 내주신 이수진 리포터 이거는 본인 집에 소장하나요? 그럼요. 두루두루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네. 그 마음을 전하고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전달 좀 할까요? 일이 너무 커졌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도 함께했던 정말 뭐 에너지가 뿜뿜한 네. 이수진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요. 벌써 여름, 사진만 봐도 더위가 싹입니다. 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네. 풍경 사진, 뭐 음식 사진, 뭐 벌써 빙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꽤 많죠. 저도 벌써 뭐 2번이나 먹었어요. 네. 그러면 많은 사진이 올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소식은 이번 소식도 이 사진 사연으로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곳이 충주호입니다. 충주호의 해양 스포츠 바로 요트. 와, 시원하겠다. 그죠? 네. 충주호에서 요트 한번 즐겨보실래요? 즐기러 갑니다. 신나는 여름,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요트 타기, 지금 도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내륙의 바다 충주호입니다. 이야, 좋다. 야, 근데요, 여기서요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한번 요트 체험하러 가시죠. 탁 트인 경관이 아름다운 충주호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충주에서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내륙의 바다인 충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요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요트 체험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육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과 그다음에 요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이렇게 벗겨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한 후 벨트를 이용해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뭘까요? 물에 빠졌을 때요? 네. 살려주세요. 안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체험에 나섭니다. 우와! 야, 요트 타다, 요트!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요트 타러 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니, 저 여기 이거 보트 이거 타야 되는 거예요? 예, 타고 자 요트 교육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여러분, 그럼 이제 요트 교육장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것도 재밌다. 출발! 고고고! 우후!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카약을 먼저 체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SUP 스탠딩 카약, 서 타는 카약을 체험하시고요. 그다음에 크루징 요트라고 큰 요트가 있어요. 돛을 삐고 큰 요트를 체험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딩기 요트를 체험하실 건데 딩기 요트는 따로 또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저 딩기 요트를 하려면 이걸 다 체험을 해야지만. 체험하신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아, 저걸 하고 싶으네요. 도전!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과연 오늘 중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노를 잡으실 때는 또 아래 짧은 쪽 말고 긴 쪽을 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은 하나. 오른쪽은 둘. 간단한 노젓기 방법을 배운 후 충주호에서 시카약 타기에 도전합니다. 시카약은 전복될 위험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수상 레포츠인데요. 도전 성공! 제가 다음 과제는 어떤 건가요? 자, 다음 과제는 SUP라고 스탠딩 카약이라고 하거든요. 서서 타는 카약인데 시카약보다 체력 소모가 3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스탠딩 카약은 내가 중심을 못 잡거나 그러면 물에 빠집니다. 스탠딩 카약 타기 전에 올바른 자세와 노젓기를 배웁니다. 스탠딩 카약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부드럽게 노젓기가 필수. 중심을 잃으면 에구에구 이렇게 물에 빠진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 할 거는 크루징 요트라고 해서 딩기 요트보다 훨씬 더 좀 무디고 그러지만 딩기 요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예, 크루징 요트 타고 나가서 똑같이 딩기 요트처럼 돛을 피고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법과 세일 조절하는 법을 또 배울 겁니다. 딩기 요트 도전에 앞서 동력과 바람을 함께 쓰는 크루징 요트를 타보았는데요. 핸들 역할을 하는 러더를 조종하는 방법과 바람에 따라 세일을 펴는 법, 텔테일을 통해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요트로 움직이면서 요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요트를 탈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행복했는데요. 멋진 자연 속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즐기는 요트 타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륙의 바다인 충주가요. 어떻게 보시면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조그만 호수, 저수지만에서도 요트를 탑니다. 맛있게 한강에서도 요트를 타고 갑천에서도 요트 시합을 하고 요트를 탑니다. 근데 이 한강이나 이 갑천이나 이런 데보다 수십 배가 넓은 이 충주 요트 여기서 충주에서 요트 탄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으로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충주호에서 요트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딩기 요트 타기에 도전해 볼 텐데요. 도전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워, 러핑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거 제가 다 확실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 한번 타러 가보시죠. 자, 출발하시죠. 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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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자신 있게 딩기 요트 타러 갑니다. 실전 요트 타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았는데요. 요트는 바람의 과학으로 작동되는 배라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용어부터가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게다가 요트의 작동 원리를 깨우쳐야 도전할 수 있는 레포츠라네요. 저 딩기 요트 잘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딩기 요트를 타기 위해서 정말 이 보트랑 싸우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거뜬히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아주 딩기딩기 하면서 잘 탈게요. 예,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딩기 요트 위에 몸을 싣습니다. 초보자이다 보니 교관님과 함께 배에 타는데요. 배 위에서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요트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태킹을 배우고 난 후 비로소 이제 혼자 요트 위에 남게 됩니다. 어우, 두렵지만 설레는 이 마음. 무전기로 전해지는 교관님의 지시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딩기 요트를 탑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가면 배 부딪히겠죠. 발 쭉 피시고. 예. 자, 앞에 보시고 배 갑니다. 이제 바람 맞았습니다. 품에서 일어나 괜찮아요. 예. 네. 성공!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생각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물과 자연과 싸우는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요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레포츠라는데요. 요트의 작동 원리를 온몸으로 배우며 공부도 하고 또 시원하게 물 위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물놀이 한다는 기분으로 왔었는데요. 여기 처음 요트를 조금씩 타면서 이렇게 좀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일단 아무런 동력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힘, 바람만으로 이렇게 레이싱을 즐기고 다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요트를 타다 보면 자연과 내가 꼭 하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서 바람과 함께하는 레포츠. 요트를 타다 보니 어느새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마음까지 힐링하게 됩니다. 와, 제가 진짜 한눈 팔 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처음이지만 좀 잘했나요? 어땠나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날 치고 벌써 혼자서 나갔다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 정도면 저희가 3일 정도 코스 잡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저 같은 사람도 하루 만에 속성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하러 충주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요트!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레포츠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물과 바람과 자연을 즐기며 요트의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세요. 야, 화면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어우, 우리 배웠잖아요. 선크림 잘 바르고 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바다 얘기했잖아요. 야, 충주호가 더럽긴 더럽네. 드넓어.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뭐 바다나 뭐 강 위에서 타는 요트도 정말 근사하지만 이 호수 위에서 타는 요트도 정말 매력적일 것 같고요. 뭐 대전 갑천에서도 지난해까지는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아쉽게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좀 안정화가 돼서 다양한 레포츠를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갑천도 가끔 요트 타는 분들 계셨었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수요 초대석인데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좋은 옷,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집, 행복하고 좋은 집. 이게 딱 필요한데 좋은 집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건 좀 그냥 좀 쉽게 판단하겠는데 야 이게 좋은 집 부동산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대광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발표가 되었고 또 조금씩 분위기도 바뀌는 양상이죠. 이 열기가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어제도 광고했기 때문에 귀 쫑긋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올해 상반기 대전 부동산의 분석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뭐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뭐 저같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같은 부알못들이 오늘은 이 수요 초대석 함께 하시면 좀 부알못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알못은 이제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그럼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제 부동산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우리처럼 이제 아주 어려운 분들 계신데 어떻게 부동산 대전 부동산의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거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이제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특히 이제 광역시 가운데서 이제 3개의 광역시의 부동산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앞자리를 따서 대대광이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쭉 이어오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대광 중에서 대구, 광주는 부동산 시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요. 이제 대전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전의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07%였습니다. 이제 8.07% 하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평균은 마이너스 1.42%였고요. 전국 평균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했던 지역이 서울인데 1.11%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올랐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좀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지금 대전이 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주마다 또 상승률을 좀 발표를 하는데 6월 초,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격 상승률이 0.46%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걸로 1등 좀 하지. 아파트값이 올라가서 전국 1등.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유를 좀 저희들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세종시가 이제 규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은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전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신규 공급이 대전이 이제 저조한 상태가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유성구 서구 중심으로 뭐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청약 경쟁이 높았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대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열기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전의 전체 지역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또 도시 재생 등 개발 호재가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총선 이후에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지난 5월 대전도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이 됐죠. 그 원래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전 지역은 팀식 규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된 상태에서 규제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부분이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금지 또 제한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적용이 아파트가 민영이냐 공영이냐가 아닙니다.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이외에 지어지는 아파트인지 민간택지 이외에 지어지는 아파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공택지인 경우는 1년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3년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에 건설해야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는 이제 6개월 후에 전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바뀝니다. 이제 소유권 등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고 2년에서 2년 반 정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이후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0월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인 경우에는 네. 그 분양 가격하고 시세하고 비교를 해서 5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규제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사실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계속 될까요? 작년에 이제 그 대전의 평균 청약 경쟁률 예.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5대 1입니다. 55대 1이요? 예, 예. 뭐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좀 잠재워질까라고 사실은 전망을 했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원래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올해 22,000호 정도 분양을 한다라고 네네. 계획을 했는데 지금 뭐 분양을 거의 못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라든지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대전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정도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정입니다. 정부가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또 더 강한 규제가 없는 한에는 네. 청약 열기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분양될 예정인 곳을 몇 개 좀 소개를 제가 드리면은 네네.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8월에 지금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갑천 신수구역 제1블럭입니다. 네. 한 1,100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네. 뭐 입지도 좋고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기다리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이게 이제 언제 분양이 되느냐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1년으로 가느냐 3년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용산지구 그리고 유성의 이제 그 지역 주택조합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아마 서구 탐방동 그리고 용문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네네네. 한 4,700세 정도가 크네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동구라든지 중구, 뭐 대덕구, 원도심에 또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참. 야, 이런 정보를 한번 쭉 봤는데요. 네. 사실 저는 뭐 청약 통장도 뭐 알 듯 말 듯 하고요. 뭐 네. 가점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 하반기에 있을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네. 필요한 이 청약을 위한 조건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규제 뭐 이런 것들은 제도는 지금 아까 말씀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그런 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들도 사실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네. 예. 이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적이냐 비규제적이냐 또 공공 아파트이냐 또 민간 아파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되고 일반적인 것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공급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다. 청약 순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청약 통장.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주택 청약 그 종합 통장이 이제 가입돼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 공급은 예외적입니다. 특별 공급은 이제 장애인이나 그리고 국가 유공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전 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 없이 특별하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대전의 경우는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입주 공고 이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 납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면은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영주택인 경우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 이상을 저축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타 광역시가 대전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쓰면 안 되지만은 이제 평으로 따지면 30평. 제일 알아듣기 편하긴 하죠. 예, 예. 네. 그 정도가 이제 250만 원 이상이 예치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제 그 이상에 대한 규모는 이제 저 금액별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네. 경우에는
소유한 그러한 그 세대는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제 청약 자체가 1순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 2순위부터 되는데 2순위이다 하더라도 이제 가점제가 있는데 그 가점도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1주택자도 1순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서약을 하고 이제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우선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은 이제 최초 계약자가 이제 그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안 하면 이제 당첨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커집니다. 처음에 그 공급 계약을 했던 것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매를 해통해서 이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법에 보면은 6개월 이내 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500만 원의 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계약 공급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또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뭐 저는 해당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도 이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민영주택인 경우에 이제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점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이제 청약 그 가점에 대한 점수 비교표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보여줄 텐데요. 보여줄 텐데 그 점수가 이제 84점이 이제 만점인데요. 그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당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첨제는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추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그 가점제가 40% 그리고 나머지가 60%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약 가산표가 보면은요. 가산표를 보시면은 지금 세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은 32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면은 이제 35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또 길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해서 84점이 이제 그 가장 이제 만점으로 하고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 분양했던 그런 이제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은 한 57점 정도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동국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점수가 있어야지 이제 당첨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뉴스들 중에 상반기에 큰 것이 이제 뭐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원도심 재생사업 물려 있고 뭐 거기에다가 트램에 국제과학 벨트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좀 묶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슈가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대전 역세권 지구 그리고 이제 연축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원도심 쪽에 지금 굉장히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지금 뭐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전역 그 북서쪽에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죠. 그쪽도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원도심 쪽에 이제 그런 부동산 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열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아무래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되는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인 이제 동국지구도 분양이 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은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여건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요 초대석을 오늘 통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공부 좀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뭐 알고 계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거래할 때 꼭 챙겨야 될 꿀팁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예,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현 정부의 지금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청약 통장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좀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아까 사담인데 저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사 마라 팔아 안 팔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교수님도 그건 좀 어려우시다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사시라 또는 팔아라 또는 이제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살면서 나중에 가격 올라가는 자본이득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투자가 먼저라든지 투기가 목적이 아닌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그런 주거 안정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제 아내분. 저 살고 있는 게 정석이라고는 하는데 값이 안 올라서 그렇죠. 자, 오늘 정재호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뭐 이제 흐름을 조금 알 것 같고요. 부활 뭐 저도 좀 관심을 앞으로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의 목적보다는 뭐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바람 갖고 오늘 좋은 말씀 정재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워지는 우리 지역의 날씨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러나 싶으시죠. 어제 대전은 34.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이 32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는데요.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70mm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은 31도, 아산은 32도, 공주 33도로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겠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살짝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벌써 여름, 사진만 봐도 더위가 싹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580번님, 여름이면 찾아가는 장태산입니다. 대전 근교에 좋은 산 많은 거 아시죠? 여름아 가라, 코로나도 같이 제발. 장태산에 저 물놀이장도 있어요. 아이들 너무 좋네. 저 친구 많이 컸겠다. 2090번님, 진짜 너무 더워요. 벌써부터 땀이 주룩주룩. 뭐니 해도 더위를 싹 없앨 수 있는 건 제철 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스크림이었죠.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제철 과일. 0060번님, 계곡 나왔다. 여름에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물놀이 최고죠. 덥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원하게 즐기자고요. 고기 구워 드시는 장소 아니고 이런 데 좀 지키시는 거는 좀 우리가 약속입니다. 아유, 너무 부럽다. 3379번님, 작년 가족들과 함께 괌 여행했던 리티디안 해변 사진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여행도 힘든 요즘 해외여행은 언제 갈 수 있을지 사진 보며 추억으로 대신해야겠어요. 작년 얘기네요. 작년 이야기였습니다. 어머. 9526번님, 주말 동안 신안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했었는데 탁 트인 바다와 이국적인 경치 보니 답답하고 더웠던 마음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마스크 없이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신안인데 외국 같아요. 정말 해외 사진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와. 9618번님, 동생들과 처음 갔던 해외여행에서 먹었던 빙수예요. 더운 여름에 다녀왔는데 맛은 몰라도 얼마나 시원하던지 지금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해지네요. 노래가 있죠. 빙수야, 팥빙수야. 그 계절이 왔네요. 저희가 사진 잘 본 후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원한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절과 예약의 고장 충남 논산,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황산성을 찾아 논산 속 백제 이야기 만나보고요. 올여름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한방 삼계탕까지 날따라 와유에서 담아봤습니다.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전 현충원역을 찾아갑니다. 아기자기한 벽화가 있는 새마을 동네를 둘러보고요. 현충원 보훈 둘레길에서 마음의 여유도 찾아봅니다. 대전의 보물 같은 공간,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길어요. 노컬푸드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장터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7월 3일까지라고 하는데 매주 수, 목, 금 3일간 펼쳐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철 농산물로 꾸려지는데요. 뭐 가격대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대전시청 홈페이지 사전에 등록하시고 찾아가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구성도 아주 푸짐하다고 하는데요. 대전시청 북문 보라매공원 노상주차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농가도 돕고 건강밥상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